얼마 전에 언리얼 엔진 5.4 프리뷰 버전과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다이내믹 테셀레이션 방식을 통한 영화 같은 퀄리티의 디테일 표현과 모션 그래픽 기능의 추가, AAA급 모션 캡처 데이터 500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블렌더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나나이트와 루멘의 탑재로 리얼타임 렌더링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덕분에 블렌더처럼 최근 연간 20% 이상씩 사용자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언리얼의 리얼타임 렌더링 퀄리티와 버추얼 셋 드레싱을 통한 새로운 워크플로우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언리얼 엔진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영화 듄2의 촬영감도 그레이그 프레이저는 사막 장면의 조명 연출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언리얼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대중화가 된 방식이죠. 하지만 2025년에 공개될 예정인 라이즈 오브 하이드라 게임에서는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목표에 도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 같은 퀄리티로 액션 어드벤처 비디오 게임을 제작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임 시네매틱 퀄리티이면서 동시에 게임 플레이 퀄리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정말 리얼타임 렌더링 게임 화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죠. 아예 연출자와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무대 위에 등장해서 마치 실질적인 촬영 세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붐다운 되면서 패닝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카메라 오퍼레이터의 움직임과 일치하죠. 방금 보셨던 카메라 워크는 실제 세계에서는 크레인이나 지미집을 통해서 구현했어야 하는 정도의 스케일이 큰 움직임이었는데 언리얼 내에서는 아마도 콘솔의 제어와 함께 실제 카메라맨의 움직임을 통해서 매우 적은 공간의 활용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의 디테일을 보면 매트릭스 세계 속에 키아누 리브스가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리얼하네요. 다이나믹 테셀레이션 기능으로 실제로는 간단한 지오메트리를 변형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디테일을 볼 수 있지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게임 실행 중에 다이나믹하게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테셀레이션이겠죠. 심지어는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또는 초자연적인 효과 같은 것들도 프로시저럴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가상 공간을 촬영하는 이 방식은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장면을 이동하면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꺼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실제 촬영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촬영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 팀에게 여기 눈이 더 많이 쌓여있게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디자인팀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눈을 순식간에 더 쌓이게 만듭니다. 물론 슬라이드로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셋 드레싱이 이렇게 프로시저럴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매핑하고 쉐이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럼통에서 연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감시탑에 불을 켜고 카메라를 이동시키는데요. 정말 실제 영화 촬영장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도 여러 기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연기를 통과하는 라이팅 효과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뒤에 연기가 그림자 그리워지는 것이 연기가 실제 볼륨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이 셋 드레싱에 관한 설명이 놀라운 것은 영화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상의 세트로 구현했다는 느낌이 피부로 와 닿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트레일러를 보여주고 이것이 실제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지금 수준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놀라운 퀄리티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현재까지 가장 앞선 리얼타임 렌더링 퀄리티임이 분명해 보이고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시대에도 이렇게 전통적인 3D 뷰포트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버추얼 카메라와의 연동을 통해서 버추얼 공간 안에서 감각적이고 정교한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3D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릭을 만들고 이런 것이 나름의 기술이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실제 카메라와 혹은 아이패드, 아이폰과 언리얼 엔진 혹은 3D 뷰포트 안에서의 카메라를 연동시켜서 실질적으로 카메라 워크를 잘 구현하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한 테크닉이 될 것 같습니다. 블렌더에서도 버추얼 카메라를 연동해서 일반 사용자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방금 본 것과 같은 작업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리얼이 굉장히 프로그램도 무겁고 그 다음에 UI도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200기가가 넘는 인스톨러나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제법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를 요구하고 게다가 그렇게 사용자 친화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UI를 생각하면 언리얼 엔진은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단위가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스튜디오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여전히 언리얼 엔진은 언제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 제작 도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블렌더나 언리얼 같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제네시스나 BMW를 무료로 렌트해주는 느낌인데요. 문제는 운전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기까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블렌더와 언리얼 엔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